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국화. 안녕하세요.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오늘은 국화재배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자리에 모신 패널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에서 국화를 재배하고 계신 이길동 씨, 농업 관련 사고 예방의 달인 엄동진 전문가님, 농업 관련 질환 및 운동법을 소개해 주실 나주치 박사님.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국화재배는 삽목, 정식, 지주 세우기, 농약 살포, 순따기, 수확 및 운반, 선별 및 포장 작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작업이 가장 힘들고 위험한가요? 아무래도 삽목 작업은 허리를 굽힌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재배한 국화를 수확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에 많은 부담이 되죠. 뿐만 아니라 선별 및 포장 작업은 입털이 기계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삽목, 수확 및 운반, 선별 및 포장 작업의 안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화 재배 작업의 위험 요인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에 대해 알아보고 삽목, 수확 및 운반, 선별 및 포장 작업에 도입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방법과 편의 장비 등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 체크 및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 국화 농가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고 국화 재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경기도 이천 호범면에서 국화 농사를 짓고 있는 동산농원 대표 김성도입니다. 국화를 재배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국화 농사 지은 지는 30년 됐습니다. 올해 딱 30년 됐습니다. 국화를 재배하시면서 어떤 작업이 가장 힘이 드신가요? 국화 재배하면서 힘든 것은 삽수 채취하고요. 그리고 국화 절화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포장, 운반하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삽수 작업은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삽수 작업은요, 번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손목으로 계속 삽수 채취를 하고 그래서 손목이 좀 아프고요. 또한 쭈그려 앉아서 1시간이 아니라 여러 시간을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주 아픕니다. 수확 및 운반 작업은 어떤 점이 힘드신가요? 수확에서 힘든 부분은요, 수확할 때 허리를 구부려서 채취하고 또 먼 곳까지 엎드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 힘만 계속 쓰고 해서 한쪽 허리가 좀 많이 아프고요. 또한 수확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 어깨에서 굉장한 통증을 좀 느끼고 있고 무게 때문에요. 허리도 아주 많이 아픕니다. 선별 및 포장 작업 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선별 및 포장 작업에서 힘든 점은요. 작업을 할 때 장시간 서 있고 그래서 무릎이 많이 아프고요. 다음은 작업을 할 때 기계에 손이 들어가거나 또한 가위나 이런 데에 좀 찔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세요. 삽목. 국화 삽목 준비 작업과 국화 정식 작업의 위험 요인을 살펴본 후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작업 개선을 위한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기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치 박사님,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네,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작업,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기, 불편한 자세로 일하기, 손이나 팔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일하기 등과 같은 작업을 오랜 기간 동안 하여 손과 팔, 어깨, 목, 허리, 무릎 등의 불편함이나 통증을 유발하는 만성적인 건강 장애를 말한답니다. 농작업은 사람의 힘이 많이 필요한데 농민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질환인 것 같네요. 그럼 본격적인 농작업 안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삽수 채취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박윤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화 삽수 채취 작업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위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화의 삽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위험 요인이 존재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국화의 삽수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손목을 꺾거나 비틀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농민분들이 손바닥과 손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손목의 반복적인 사용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이 노화됨에 따라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에 점진적인 손상이 일어나거나 손가락 관절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에 손상이 일어나 손가락 관절염과 같은 염증과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삽수 채취 작업은 보통 쪼그려 앉은 채로 이루어집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는 허리가 구부러지기 때문에 허리 주변의 통증은 물론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무릎에도 과도한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무릎의 통증 및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삽수 채취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삽수 채취 작업을 시작하기 전 5분간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운동법은 맞춤 생생 주치의에서 확인하세요.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주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첫째, 한 손의 손가락 사이에 반대편 손을 넣고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려 3에서 5초 정도를 유지합니다. 둘째, 손목을 꺾고 다른 손으로 손끝을 잡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는 동작을 2, 3회 반복합니다. 셋째,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간단한 동작으로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네요.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체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장시간 작업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작업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네, 작업을 장시간 지속하면 신체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 강도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 하며 길게 한 번 쉬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해결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삽수 채취 작업처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허리와 무릎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쪼그려 앉은 작업을 하기 전에는 양 손바닥으로 허리를 지지한 뒤 바로 선 자세에서 상체를 뒤로 천천히 젖혀줍니다. 작업 중에는 상체를 숙이고 뒷다리에 체중을 실어 앞으로 내민 허벅지에 손을 가볍게 올려줍니다. 작업 후에는 양발을 넓게 벌린 후 양손을 무릎에 대고 허리를 좌우로 틀어줍니다. 쪼그려 앉은 자세는 20분 간격으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삽수 이식 작업에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엄동진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삽수 이식 작업은 주로 바닥에서 하기 때문에
쪼그려 앉는 작업 자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자세로 오랫동안 작업하기 때문에 무릎과 허리, 목에 많은 부담이 가게 되죠. 쪼그려 앉은 채로 허리를 굽혀 작업하기 때문에 신체에 많은 무리가 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삽수 이식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먼저 농업용 작업방석을 사용하면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할 때 허리와 무릎 부위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 보조 기구를 사용하면 신체의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장목을 다치지 않게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또한 알맞은 높이의 작업대를 설치하면 적절한 작업 높이를 확보하여 쪼그려 앉지 않고 서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신체에 발생하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삽목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이길동 씨, 어떻게 보셨나요? 삽목 작업을 할 때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의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농업용 작업 방석이나 재배 보조 의자 같은 편의 장비를 사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도록 할 겁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신 것 같아 기쁘네요.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수학 및 운반. 수학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농작업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 작업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백일동 씨, 수학 작업을 할 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수확을 할 때 네트의 높이가 높아 어깨를 계속 들어야 하고 팔 윗부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팔이 많이 뻐근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의 가운데에 있는 국화를 채화할 때에는 팔을 먼 위치까지 뻗어야 해서 팔이 많이 아프죠. 채화한 국화의 밑부분을 자르는 과정에서는 손의 쓸림, 찔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수학 작업을 할 때에도 많은 위험이 존재하는군요. 엄동진 전문가님, 이길동 씨가 말씀하신 수학 작업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든용 장갑 및 원예용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사용하면 쓸림, 찔림 등으로부터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목 보호대 및 무릎 보호대, 손목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허리 보호대, 어깨 보호대 등을 사용해야 하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또 다른 해결책에는 무엇이 있나요? 앞서 설명드린 삽수 채취 작업과 마찬가지로 작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신체에 많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연속으로 2시간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 강도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적절한 휴식 시간을 취해야 하며 길게 한 번 쉬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죠. 수학 및 운반 작업의 또 다른 위험 요인에는 무엇이 있나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국화를 채화한 후 이동하는 중에 지주의 팔, 팔꿈치, 허벅지 등을 긁히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채화한 국화를 한쪽에 짊어지고 이동할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지주의 상해를 입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주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을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지주에 스펀지나 고무 등으로 패킹을 하면 작업자의 신체와 지주가 접촉했을 때 긁히거나 베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물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당한 양을 운반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운반 경로상의 장애물을 정리하고 운반 작업을 할 때 서두르거나 뛰지 않아야 합니다.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반 작업을 할 때 항상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바닥에 진흙 또는 물이 고인 곳으로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화 등 미끄러짐이 적은 신발을 착용해야 하고 배수로를 사전에 점검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업 중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량물을 운반 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박윤경 특파원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직접 체험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특파원입니다. 지금부터 중량물 운반 작업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위험 요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국화를 수확하고 운반하고 계신 작업자분들에게는 어떤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운반 작업을 할 때 채화한 국화를 인력으로 직접 운반하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요. 중량물을 들고 직접 옮기는 과정은 작업자의 허리와 어깨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하네요. 중량물을 운반할 때 발생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 다 같이 보셨는데요. 이런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엄동진 팀장님. 네, 중량물을 운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요통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을 마친 후에는 꼭 스트레칭을 하셔야 하며 보조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국화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2명이 함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물건을 몸에 가까이 붙이고 다리 힘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야 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다리의 힘을 사용해야 하는군요. 또 다른 방법에는 천정에 레일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에 천장 레일을 설치하면 수확물이나 비료를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중한 수확물의 취급을 줄일 수 있어 작업 시간 및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작업 능률 향상 및 작업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겠네요. 중량물 운반의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수확물을 운반할 때 컨베이어, 동력 운반차, 수확 운반차를 사용하면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최소화하여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및 운반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지주 패킹 작업을 통해 지주로 인한 상해를 방지해야 하며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량물 운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꼭 실시하고 보조 설비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며 다리 힘으로 중량물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엄동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모두 학습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작업을 할 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학습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선별 및 포장. 선별 및 포장 작업의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 방법과 농작업 편의 장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별 작업을 할 때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엄동진 전문가님,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선별 작업을 할 때에는 국화 줄기에 의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잔류 농약이 피부에 닿아 피부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호흡기로 들어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선별 작업을 할 때 허리와 무릎에 부담을 주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별 작업의 위험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엄동진 전문가님. 네, 먼저 국화는 농약에 장기간 노출된 작목이기 때문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할 때에도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농약 중독과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보호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신체에 발생하는 상해도 줄일 수 있죠. 그렇군요. 선별 및 포장 작업의 보호 장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첫 번째로 보호 장갑이 있는데요. 물건을 미끄러짐 없이 잡을 수 있는 지문형 라텍스 코팅 혹은 가죽 장갑으로 공기가 잘 통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길게 제작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토시가 있는데요. 장갑과 함께 착용하여 팔 부위를 보호하고 탈부착이 쉬운 벨크로 테이프로 제작된 장갑을 사용하여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과 신체 주요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를 착용해야 합니다.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할 때 국화가지로 인한 신체의 상해를 줄이고 농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갑, 토시, 보호의를 꼭 착용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업대를 설치하면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많이 굽히지 않고 작업할 수 있어 작업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주의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 촬영팀이 이길동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길동 씨의 작업 모습을 보며 위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저기가 바로 이길동 씨가 국화를 재배하고 계시는 농장입니다. 저기 이길동 씨가 잎털이 기계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요. 기계에 안전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기계의 날카로운 날에 손을 베는 큰 상해를 입으신 것 같네요. 포장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자동화 설비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안전덮개를 설치해야 기계로 인한 상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길동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이길동 씨가 국화를 묶는 결속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길동 씨가 갑자기 인상을 쓰고 팔을 주무르고 계시네요. 지속적으로 팔 윗부분을 반복 사용하여 팔에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국화 결속 작업을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팔 윗부분과 손가락을 반복 사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작업하여 허리와 다리에 부담이 가고 지속적인 목 굽힘 자세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장비에 의한 사고와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위험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동화 장비를 사용하여 위험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국화의 하단부 커팅, 잎털이 작업, 결속 작업을 자동화하여 작업자의 노동력을 절감해 줍니다. 그렇군요. 만약 자동화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선이 들어갈 수 없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회전체, 절단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안전덮개와 같은 안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덮개가 제거되면 기계의 작동이 멈추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회전 부분은 불필요한 돌출부, 불규칙한 부분이 없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훼 결속기를 사용하면 결속 작업을 부분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어요. 결속 작업으로 인한 손가락의 과도한 힘을 줄여주고 미세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줍니다. 작업자들이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동시에 줄여주어 작업 효율도 늘어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보조 장비 제공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보조 장비라.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요. 네, 먼저 서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바닥과 안창이 딱딱하지 않고 완충 기능이 있는 신발을 사용하셔야 해요. 거기에 피로 예방 매트를 사용하면 다리에 발생하는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죠. 또한 회전할 수 있는 형태의 의자를 사용하거나 작업대 하단에 발 받침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번갈아가며 발을 쉴 수 있어
오랜 시간 서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별 및 포장 작업의 위험 요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이길동 씨, 어떻게 보셨나요?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할 때 부주의하게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비에 안전 덮개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여야겠어요. 또한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여 농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상해를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화 재배를 할 때 농작업자에게 신체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삽목과 수확 및 운반, 그리고 선별 및 포장 작업에 대한 위험 요인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았는데요. 국화 재배 작업을 할 때 이것만은 꼭 알아두고 실천합시다. 첫째,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 운동법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요. 둘째, 수확물을 운반할 때 수확 운반차와 천정 레일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셋째, 선별 및 포장 작업을 할 때 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덮개를 설치하거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의 국화 시간이 끝났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그럼 이것으로 농작업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국화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